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가능한 커뮤니티 운영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되게 겁부터 나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왠지 커뮤니티라 그러면 전문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하 맘스 브랜딩 이외에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이 두 개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5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에 사는 한국 엄마들 커뮤니티가 또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본업으로 하고 있는 아하 에듀케이션의 커뮤니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커뮤니티 운영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유명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어, 제가 이 아하맘스 브랜딩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겠다 하고 오픈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잠깐 소개하면, 저는 캐나다 런던에 살고 있고요. 캐나다에 산 지는 10년 정도 됐습니다. 런던은 6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본업은 사실 캐나다 런던 지역에 한 달 살기 단기 스쿨링 조기유학 교육 사업을 본업으로 갖고 있고요. 여름 캠프 때 작년에 모집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잠깐 저도 슬럼프처럼 왔었는데 그 시기에 아,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어, 엄마들이 이렇게 1인 창업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해외는 더 할 수 있는 분야나 이런 영역들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기회도 많고요. 근데 그 부분을 몰라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무료로 컨설팅을 하다가 이제 밴쿠버에 계신 수아님이 창업을 하게 됐고 수익화가 나면서 같이 이제 특강을 진행하면서 생긴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준비된 커뮤니티가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아하 캐나다라고 네이버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도 한 6년을 혼자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본업과 이제 부업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엄마도 성장하고 아이도 성장할 수 있는 모든 배움에 아하하는 순간 세상을 바꾸는 교육이라는 브랜딩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 진로 창업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학교의 특성과 비교했을 때 어떤 학교가 좋은지 이런 학교 세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뭔가 짜잔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저도 지금 같이 여러분과 성장하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혼자 강사를 섭외해서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럼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근데 저희 커뮤니티가 있다 보니까 강사 섭외할 때도 조금 더 수월했고요. 너무 감사하게 제가 연결되어 있었던 분들에게 의뢰했을 때 강사님들이 너무 흔쾌히 재능 기부를 해주고 계셔서 무료 특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대외적으로는 다 유료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제가 조금 죄송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마케팅 쪽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그 인터뷰를 해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리고 카페에도 강사님들을 소개하는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시작하시고 싶은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같이 고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받아보니까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가능할까요? 혼자 운영하다 보면 지치지 않을까요? 사람은 어떻게 모으죠? 이게 수익이나 성장으로 이어질까요? 모든 질문을 저도 다 거쳐서 지금까지 왔고요. 모든 질문에는 어,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고 내가 커뮤니티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내가 리더라면 어떠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지 나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또 하나의 커뮤니티의 오해와 진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커뮤니티는 대단한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운영자는 항상 리더여야 한다. 저도 살짝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두 개의 커뮤니티를 운영해 보니까 운영자가 항상 리더일 필요는 없더라고요. 함께 갈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도 되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규모가 꼭 커야 할까요? 숫자가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결이 맞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고 했을 때 단 5명, 10명 이더라도 이것 또한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노하우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 어, 지금 오늘 모임에 들어오신 분 중에도 비움을 이제 집 정리정돈을 계속하는 인스타 릴스를 올리고 계시거든요. 그게 나중에는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정리하고 싶은데 혼자 정리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한 챌린지를 만들면서 커뮤니티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조금 특별한 경험이 있는 거, 그 부분으로 커뮤니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문가가 아니어도 완벽하지 않아도 사람이 모이고 기록이 쌓이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함께 성장하다 보면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벌써 협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지 못하는 정말 좋은 시너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는 콘텐츠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모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커뮤니티는 정말 다양해요, 사실은. 그래서 정답이 없어요.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 룰은 없어요, 솔직히. 어떤 규정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대표가 만들 수도 있고요. 대표와 멤버들이 같이 만들 수도 있고요. 운영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규정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형태도 목적도 정말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공유를 하는 대표가 만약에 그런 정보가 너무 많은 분이시다. 예를 들면 그럴 때 그 대표가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위주로 해서 커뮤니티가 운영될 수도 있고요. 요즘에 카카오톡의 기능이 너무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대표만 글을 쓸 수 있는 기능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특강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기록 중심으로 커뮤니티 운영하시는 분들은 주로 글쓰기, 블로그 운영, 이런 형태로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 스터디형 커뮤니티는 함께 뭔가 공통점을 하나를 가지고 공부하는 모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해외에 사신 분들은 영어 공부, 그 나라의 언어 공부 하시는 분들이 이런 커뮤니티가 될 거고요. 지역 기반 커뮤니티는 어느 지역에 사는 분들끼리 모이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에 사는 한국 엄마들의 모임이잖아요. 얘들 그런 경우에 지역 기반도 있지만 이게 딱 다 하나의 커뮤니티에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두세 가지 커뮤니티 특성을 하나의 모임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캐나다에 사는 한국 엄마들의 커뮤니티는 지역 기반이면서 엄마와 육아의 그 고민들을 서로 공유하고 정보 공유하는 그런 커뮤니티인 거죠. 그리고 취미 관심사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좋아하신다, 다이어트를 준비하신다, 이럴 때 이 커뮤니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1인 엄마 육아 커뮤니티는 제가 말씀드렸고, 근데 이것 또한 되게 세분화가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장애 아이를 둔 엄마들이 서로 정보 교류를 위해서 모임을 만들었다. 그럼 엄마 육아 커뮤니티이지만 정보 공유형 커뮤니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하맘스 브랜딩 같은 경우에도 1인 사업가 커뮤니티이지만 성장 기록 중심의 커뮤니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업도 가능하니까 협업 커뮤니티도 될 수 있죠. 그래서 협업 프로젝트형 커뮤니티는 뭐냐면 서로 어떠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보면은 공동구매도 해당될 수가 있어요. 기업하고 어떠한 공동구매하는 분하고 같이 그 물건을 팔기로 했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면 프로젝트로 협업해서 그 커뮤니티,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 분들의 요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모아서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브랜드 팬 커뮤니티는 찐팬, 뭐 주로 연예인이겠죠. 아니면 회사 이름으로 해서 어떠한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연예인 팬 모임 이런 부분들이 그런 커뮤니티에 해당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 안 보이는데요. 하나는 소규모 멤버십. 이제 점점 한국도 교육 관련된 커뮤니티도 너무 많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제가 얘기 들었었는데 조식, 만찬 뭐 이런 커뮤니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비싸대요. 근데 아침에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네트워크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신선했거든요. 그런 커뮤니티가 한국에 은근 많대요. 근데 그 참가비도 엄청 비싸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유형이 나에게, 그러니까 리더에게 맞는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 커뮤니티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 딱 깨달은 점이 뭐였냐면요. 계속 질문하는 내용들이 보면 브랜딩이랑 또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나부터 내가 누군지 체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하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데 사실은 브랜딩에서도의 시작은 나를 먼저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나부터 돌아보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커뮤니티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로 기록 공유형 커뮤니티예요. 이거는 누가 꼭 이렇게 특강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내 과정과 진행되는 상황들, 내 생각을 서로 기록으로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참여자도 함께 같이 기록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내가 뭔가 꼭 뭐를 계속 줘야 되고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리더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없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죠. 왜냐하면 기록을 하기로 해서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뚜렷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오래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글 쓰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땐 되게 끈기도 있으시고 뭔가 한 곳에 이렇게 몰입하면 꾸준하게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뢰가 쌓이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지금 뭔가 커뮤니티를 해보고 싶다, 운영해보고 싶다 하면 기록 공유형 커뮤니티도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소통 중심 커뮤니티예요. 정답을 뭔가 주려고 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을 주는 거죠. 그리고 뭔가 연결을 시켜줄 수 있죠. 정보 제공을 하면서, 예를 들면요. 저희 캐나다 커뮤니티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애기 엄마들이 많고, 캐나다는 의료 시스템이 안 좋다 보니까, 무료다 보니까 안 좋은 게 아니고요. 무료다 보니까, 어, 응급실을 꼭 가지 않아도 되고, 가봤자 뭔가 해주는 게 없거든요. 그럴 때 엄마들이 선배 엄마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또 답변을 엄청 잘해주시고 커뮤니티 안에도 간호사나 약사가 있어서 그분들이 또 전문적인 또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운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운영자는 꼭 그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서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부담이 없고 관계 밀도도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확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서로 소통하면서 어, 그 같은 지역에 있는 엄마들끼리 인사 나누고 같이 소통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 중심의 커뮤니티, 서로 엄마라는 이유, 그리고 아니면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뭐 몇 살 아이를 둔 엄마 모이세요? 이렇게 해서 모여도 너무 재밌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소규모 성장 커뮤니티입니다. 소규모로 이제 운영하게 되면은 어떠한 점이 좋냐면 서로 너무 잘 알고 그리고 목적이 뚜렷하게 모이면 그거를 위해서 같이 함께 해나가는 그 시간들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혼자 뭔가 하려고 할 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해나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성장 커뮤니티는 그래서 소규모로 가는 것도 너무 좋은 모임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같이 실행하고 그거에 대한 기반의 공유를 같이 하면서 서로 피드백을 줄 수 있겠죠. 그러면 함께 성장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속도보다는 지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것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크게 리스크가 없고요. 참여자 만족도도 의외로 되게 높아요. 내가 뭔가 하고 싶어서 가입한 커뮤니티니까요. 또 하나는 같이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 챌린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챌린지를 계속 무료로 할 수는 없어요. 커뮤니티더라도. 왜냐하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유료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처음에 시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고 소규모 성장 안에서도 챌린지나 북클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모임을 만들어 간다 하면 이게 결국엔 커뮤니티인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유형을 말씀드렸지만 그 유형이 꼭 하나의 유형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내가 요 커뮤니티를 운영해야지 그래갖고 요렇게만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시작 전에 꼭 필요한 질문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가 대표로 운영을 한다 하면 나는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떠한 역할이 편한 사람인가? 사실 저는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만나는 강사님들, 예를 들면 이제 맘스 브랜딩에서 강사 섭외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너무 즐거워요. 아, 이런 분도 있구나. 이런 경험하신 분도 있구나. 라면서 제가 배우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 제가 좋아하는 일은 어, 좋아하는 일이 이런 사람 만나는 거고, 잘하는 일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반은 이 사람은 뭘 잘하는지, 저 사람은 뭘 잘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일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도 저희 커뮤니티에서 강의를 하셨던 분들도 다른 커뮤니티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강사 연결을 또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만의 장점,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뾰족한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는 어떤 역할이 편한 사람인가? 저는요, 사실 리더이기도 하지만 리더로서 할 수 있는 분들을 또 키우는 일들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함스 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이잖아요. 너무 다양한 나라에 살다 보니까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을 하고 싶다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진행자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캐나다 런던에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리더분들에게 부탁을 했을 때 너무 흔쾌히 재능 기부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에요, 요즘에. 네. 그래서 저도 또 한 번의, 어,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또 유형을 배우고 있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 대표는 나 자신, 나를 믿어야 되고요. 커뮤니티는 정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운영자는 특정한 팀이나 시스템이 아니라요. 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나 자신, 내가 누구고, 뭘 잘하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곧 커뮤니티의 방향과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의 자리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멤버를 정리해야 되는 때가 생기기도 하고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제가 얘기한 거를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이 커뮤니티를 운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 가는 과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운영 대표의 성향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진이나 운영자가 있다면 어쨌든 리더로서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운영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규칙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운영자의 가치관이나 의도나 행동이 그 커뮤니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함함스 브랜딩에서도 다른 나라에 사는 분들이 리더가 되어주시고 오프라인 모임이 진행되는 것도 정말 특이한 저희 커뮤니티의 문화인 거예요.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으면 커뮤니티는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는 정원이라는 말로 어떻게 보면 비유를 한 건데요. 내가 가꾸고 물을 주고 좋은 곳에 햇빛을 쬐게 해주고 다듬어주고 그러지 않으면 커뮤니티는 금방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대표도 중요하지만 멤버들도 함께 이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지 않으면 그런 커뮤니티는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대표의 책임감이 중요하죠. 제가 다행히 너무 건강해서 매주 이 특강을 진행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아이가 7살, 7살, 3살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아함함스 브랜딩의 어떻게 보면 역사인데요.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된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 8월 8일에 날짜도 너무 좋죠. 저와 창업 컨설팅을 해드렸던 수아미디어 대표님과 성장 스토리 특강을 하고 그냥 특강을 해볼까? 하고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특강을 들으신 분들이 이런 모임은 처음이었다. 이대로 끝나기엔 너무 아쉬우니까 북클럽을 하든 뭘 하든 함께하게 해달라라는 후기들이 막 올라왔어요. 저랑 수아님이랑 막 진짜 찔끔찔끔 울었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의 고민이 시작이 된 거죠. 아, 그러면 이 모임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지? 나는 특강만 하고 그만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이 특강을 진행하려고 했던 이유도
해외에서 아이를 육아하면서 풀타임으로 일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거의 저도 독박 육아였거든요. 남편이 이제 주체적으로 돈을 벌다 보니까 외국인 남편이더라도 그게, 네, 한국 남자랑도 비슷해요. 그래서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육아를 해야 되니까 풀타임으로 잡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계속 저한테 계속 되뇌었죠. 무자본이어야 되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자. 그게 되게 큰 저의 목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와 같이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쪽으로 공부를 하면서 창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세팅하는 것도 거의 무자본 온라인 창업을 할 수 있는 세팅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교육을 어,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커뮤니티 강의를 하면서 돌아보니까요, 이런 일들을 했더라고요, 벌써. 도전과 실패도 많이 했고, 그 안에서 경험으로 만든 지금의 구조인 거예요. 제가 코로나 시기에 혼자 영어 공부를 하다가 영어 공부는 매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30분씩 영어 공부를 하는 습관 챌린지를 운영을 1년 동안 했었고요. 제가 영어가 이때 당시에는 너무 부족해서 같이 이 커뮤니티죠. 어떻게 보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분이랑 같이 운영하면서 그분이 이제 이 멤버들이 공부한 거에 영작을 시켰어요. 그래서 영작을 하루에 3개씩 올리도록 하면 그 영작문을 문법적인 걸 봐주시는 분하고 같이 운영을 1년 가까이 해서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이 멤버들 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 만나갖고 같이 식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끈끈하게 커뮤니티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코로나 때 산후우울증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는 거예요. 안 하면 진짜 침대와 한 몸이 돼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MKYU라고 김미경 강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원, 온라인 평생교육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튜터 이런 공부도 하고 거기에 있는 강좌들을 거의 많이 듣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동부 쪽에 북클럽을 운영할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저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책이 너무 싫었거든요. 저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북클럽을 맡아서 해달라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알겠다. 그리고 이것도 거의 1년 가까이 운영을 했고요. 캐나다 동부에 또 리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세미나를 운영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강사를 섭외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좋아요. 저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섭외해서 세미나를 열 수 있게 서포트를 했었어요. 그리고 3년 전에 제가 벌써 온라인 세미나를 플랫폼을 운영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둘째가 신생아였어요. 근데 어디서 그 에너지가 뿜뿜 나왔는지 정말 태어난 지 삐약이 아이를 데리고 이 시간대에 아이를 안고 모유수유하고 아이를 안고 진행을 하는데 첫째가 안 자고 막 나오고 막 불쑥불쑥 여기 화면에 들어닥치고 막 이러니까 이건 아니겠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뾰족한 대상을 잡지 못하고 이거는 책임감도 있어야 되니까 무료로 하면 신청하고 안 들어오는 사람도 많으니까 유료로 해보자 그러면서 5불에서 10불 이 정도로 했는데도 참가자도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2달 만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를 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언젠가 꼭 한번 다시 해보고 싶다 했는데 아흐맘스 브랜딩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방향을 잡은 거죠. 아흐맘스 브랜딩의 정책성은 무자본 온라인 수익화 창업을 위한 교육을 세팅하자. 그래서 아무래도 제일 베이스가 SNS 운영이었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그리고 아직은 못했지만 뜨레드, 유튜브 이런 모든 SNS에서 여러분들이 그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강사를 계속 섭외를 하고 있고요. 올해 유튜브 강사님 섭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AI,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셔야 돼요. 올해 아니면 늦어요. AI도 이제는. 그래서 AI 툴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어, 몇 월 달이죠? 5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 3월 달에는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해서 말은 되게 거창한 것 같죠? 근데 결국은 내가 뭔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그것도 지금 세팅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또 신기하게 미국에 수출을 하실 분들이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물건이나 이런 거 판매할 수 있는지 셀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 법률적인 거 특히나 변호사님을 섭외했어요. 그래갖고 상표권 브랜딩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충돌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변호사님께서 특강을 해주실 것 같고요. 제가 책을 싫어하는데 2년 전부터인가 밀리의 서재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면서 1년은 그냥 버렸어요. 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작년에는 진짜 열심히 읽은 게 아니라 들었어요. 책을 언제 펼쳐요? 두 아이를 두고. 그래서 운전할 때, 설거지할 때, 빨래할 때, 빨래 갤 때, 그냥 수시로 눌러놨어요. 눌러놓고 듣고 하다 보니까 10권 이상의 책을 읽었더라고요. 그러다가 김승호 회장님이 한 말이 기억이 났어요. 제발 한국에서 수출하려고 하면 그 나라의 문화는 좀 공부해 갖고 오지. 그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막 무대뽀로 한국 스타일로 밀어붙이니까 성사가 될 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티켓을 가르쳐 주는 교육을 누가 좀 만드세요. 이러는데 띵 그러면서 누구를 섭외하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을 섭외해서 어제 줌 미팅이 끝났고 그 강사님이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6월 달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고 7월에는 저희 멤버들이 좀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외에 사는 엄마들 중에 1인 사업가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 궤도에 올라가 있으신 분들을 섭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부에 사시는 분 한 분, 밴쿠버에 한 분 의뢰해놨는데 아직 답변을 못 들었고요. 그리고 뉴질랜드에 한 분 해서 이렇게 섭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은 후기 이벤트에 꼭 참여할 수 있게끔 제가 유도를 하는 게 기록을 해야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그리고 그 강사님들도 능력 있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컨설팅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아서 브랜딩에서 지금 잘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제가 이제 나중에는 이 사례를 한번 발표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잘 되고 계신 분들도 있다는 거, 저희 멤버 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강의를 들으면 무조건 기록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운영하면서 또 하나를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을 꽤 봤어요. 진짜 매주 참여하시는 착한 모범생들이 있으셨어요. 작년에. 근데 실행을 안 하시더라고요. 실행을. 저도 그랬어요. 한동안. 그래서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행을 해봐야 이게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안 되면 되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정리를 하고 다른 길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조차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미리 경험한 거를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위해서는 멤버십으로 케어를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 컨설팅도 상이야, 틀어놔봤자 안 보는데 왜 잠시만요. 그래? 여보세요? 아이고, 누구세요? 죄송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책을 꼭 읽으셔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책을 읽는 거 안에서 아이디어가 또 생겨요. 그래서 책을 무조건 읽으시고 SNS도 무조건 하나는 키우셔야 돼요. 근데 하나만 키워지지는 않아요. 사업을 하시려면 마케팅 비용을 들이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쪽을 공부하시면서 시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의 SNS는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 멤버십 안에 그거를 계속 제가 푸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녹화본을 무조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번 달까지는 1, 2월 이제 멤버십으로 같이 가고 있고요. 3월 달부터는 이제 매달 멤버십으로 해서 저는 올해 멤버십으로 두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스스로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스스로 루틴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의 루틴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요즘에 유튜브도 하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있는 릴스를 퍼다가 유튜브에 올려요, 아침에. 그리고 아이들 학교 갈 준비해서 학교를 보내고 나면 인스타그램에 올릴 릴스를 편집해요. 그래서 올리고 인스타그램도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올리고 그리고 블로그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글 쓰고 그리고 지금 아하맘스 브랜딩도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강의했던 그 영상들 편집하고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개인 비즈니스로 온라인 세팅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거를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안 어머, 넘어가네요. 네.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를 세우는 커뮤니티 구조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는 벌써 2차 모임을 했고요. 한국 서울도 2차 모임, 이제 2월 달에 3차 모임이 진행이 되고 있고, 뉴질랜드 오클랜드도 사실 2월에 모였는데 2월에 또 모인대요. 그 모임을 하고 나서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했는데, 어, 달리기나 이렇게 운동하면서 맛집 가서 밥 먹는 거 이거를 하고 싶다고 하셔갖고 벌써 2월 달에 또다시 모임을 추진 중에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요. 3월에는 싱가포르와 베트남 오프라인 모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이 나라에 계신다고 하면 오프라인 모임도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맘스 브랜딩은 여전히 완성된 커뮤니티는 아니에요.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멤버의 요구에 따라 그래서 싱가폴이 왜 생겼냐면 싱가폴 모임은 없나요? 멤버들이 그래서 싱가폴 모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라별로 오프라인 모임이 생겨나고 있고 계속 보완하면서 저도 실험하면서 진화하고 있어요. 커뮤니티가 한 번에 완성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는 분들 중에 이게 잘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냥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부방장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리더를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혼자 다 운영을 한다고 했으면 이렇게 운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하면서 여러분들도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어, 함께 맞춰가는 거. 그게 정상적인 커뮤니티예요. 완벽한 커뮤니티는 없어요. 그 대신 내가 좋아하는 부분, 해보고 싶은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가입을 해서 활동도 해보시고 경험을 쌓아야 내가 대표로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그러면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어떻게 모으나요? 이게 정말 또 중요하죠. 나는 커뮤니티를 그럴싸하게 다 뭐 규칙부터 다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나 스스로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딱 오픈을 했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김 빠지잖아요. 근데 그 홍보는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SNS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할 필요 없으세요. 절대. 내가 계속 SNS를 뭔가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안에서 나도 성장하고 그 어떻게 보면 기술을 예를 들면 영상 편집, 인스타그램이라면 영상 편집, 그리고 뜨레드나 블로그라면 글 쓰는 방법, 이거를 계속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처음부터 내가 완벽하게 해야지 하면 시간과 에너지와 번아웃이 빨리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이거 하나 올렸다. 잘했다. 나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적인 여유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내 이야기를 꾸준히 기록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지만 이 스토리텔링이 짜잔, 나 성공했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에서 실패담도 얘기하고 앞으로 내가 뭘 할 건지 얘기하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듯이 하는 스토리텔링이 점점 어, 관심이 높아질 거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AI가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AI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이게 진짠지 가짠지 알 수 없고 점점 그 영상미도 AI가 너무 뛰어나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감이 가는 글과 공감이 가는 그 영상미들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만 남으면 돼요. 우리가 커뮤니티에 뭔가 저희 그 아하맘스 브랜딩은 강의다 보니까 어떤 강의에는 우르르 들어와요. 그러다가 그 강의가 끝나면 우르르 나간다고요. 근데 그랬을 때 사람 또 나갔네, 10명 나갔네, 20명 나갔네 이러면서 대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커뮤니티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남아있는 사람에 대한 집중을 해야죠. 이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겠죠. 그리고 저희 이 커뮤니티에서는 강사하고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홍보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주변에 엄마들, 여성들 초대해줘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입소문 아닌 입소문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 자신으로는 인스타그램, 스레드, 블로그에 홍보를 계속 간간히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운영의 핵심 공식은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세요. 시작해서 보완해 나가세요. 그리고 나의 성향에 맞는 구조를 찾으세요. 기록을 쌓아야지 시스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후기를 원래는 카카오톡에서 받았는데 이 카카오톡의 단점은 뭐예요? 빨리빨리 막 그 글이 쌓이면 올라가면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네이버 카페의 장점은 그 기록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다른 커뮤니티 대표님이 알려주셨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그 네이버 카페를 어, 개편을 하면서 아하 캐나다로 만들고 거기에 후기를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후기가 정말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록이 쌓이면 자산이 돼요. 그리고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이제 제가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사람이 모이면 뭔가 같이 연결고리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지속 가능한 속도, 나만의 속도를 만들어서 가시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빠르게 성장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이렇게 꾸준하게 함께 갈 수 있는 찐 멤버들이 있는 게 커뮤니티를 오래 이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들의 커뮤니티는 자연스럽게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싶으세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제 제 강의는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커뮤니티는 어떻게 운영하고 싶어요? 리더들도 사실 지금 각 나라의 리더들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갑자기 하라 그래서 시켜서 했는데 이거를 매달 무슨 모임으로 이끌어 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참여하시라고 했는데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영애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어떠세요? 조금 정리가 되셨을까요? 네, 오늘 좋았던 점은 첫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역할이 편한 사람인가를 저는 이게 운영하는 리더도 그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알고 앞으로 관계를 할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오늘 있는 중에서 이 점이 제일 좋았었거든요. 저한테 아, 되게 네. 영감을 주는 장이었고, 음, 지금 저는 되게 다양한 커뮤니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AI를 공부하고 하면서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저도 이제 오프라인을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어, AI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오프라인 모임에서 그 할 수 있는 것만이 또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틀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그 운영은 하지만 저는 지금 복싱 커뮤니티라고 해가지고 대구에서 그 한국에는 최초거든요. 운동 커뮤니티를 지금 주말에 하고 있고 6개월이 넘었는데 이 코치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또 한 개는 영어 클럽을 이제 운영하는데 그 유치원 엄마들이 이 영어 유치원을 가고 싶어서 한국에는 하고 있으니까 그게 초등 말고 어린 엄마들이 이제 거기 보면 거의 이제 애 태어났는데 영어 유치원에 관심이 있고 이런 엄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선생님이 또 이제 사립 영어 유치원 다녔다가 지금 유아를 하면서 그 계시는 분이 꿈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분의 꿈을 도와주고 싶어서 사실 저는 그 커뮤니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배우다 보니 정작 내가 이제 또 해야 되는 부분을 내가 놓치고 있는 것도 되게 많았고 근데 저는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 좀 있냐고 하면 어 거기는 모두가 저는 그 어떻게 보면 균형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그 리더의 마음으로 막 이끌어가고 그 안에 멤버 우리가 모든 곳에 가면 다 우등생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평균의 법칙에 보면. 근데 그 한 분 한 분마다 각자가 갖고 있는 그게 있어요, 다들. 어떻게 보면 그분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 거기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 저는 되고 싶은 게 사실 저한테는 그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어, 제가 하고 그 있는 분야는 뷰티 관련 분야예요. 그래서 어, 그거를 지금 제가 학원에 있지 않아서 저는 그쪽으로 커뮤니티를 지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조금 음, 구상을 해보고 싶고 모르면 여기 뭐지? 멤버십을 네. 들어가서 이제 상담을 받아야 되나? 이 생각을 했고 들으면서 저도 애를 키우는 엄마라서 제가 이 모임을 하면서 저도 무엇을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한번 해봤고 대구에도 의논을 해서 나라별로도 있지만 이렇게 지역별로 조금 이게 모임이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있고 제가 이제 유튜브 기자가 있어요. 그 아시는 그 음, 스레드 만난 분이 있는데 아까 유튜브를 말씀하셔서 그분하고 또 아하님을 연결 한번 시켜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오늘 저한테 영감이 오는 좀 이렇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제가 무언가가 저는 서울에 2차 오프라인 모임을 갔었고 그 오늘 줌을 어, 들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뭔가를 이제 많이 배우다 보니까 나만의 뭐를 만들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이 좀 생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영애님 얘기 들어보니까, 커뮤니티를 만들 때, 어떤 부분을 되게 집중하셨냐면, 어떻게 뭐 누군가를 도와주는, 서포트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는 또 그 커뮤니티마다 다른 분들이고, 그분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성장시키는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성장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이 커뮤니티, 저도 지금 커뮤니티가 어떻게 보면 세 개거든요. 근데 이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리더가 만약에 그 커뮤니티를 좀 가지고 가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지금 뷰티까지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만약에 세워두신 리더분들이 커뮤니티 운영은 미숙하다. 그러면 이제 영애님이 그걸 다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챙겨야 되는. 맞아요. 그러면 금방 번아웃 와요. 음, 몇 달 못 가서. 1년 운영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챙겨야 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멤버들을 내가 다 챙겨서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은 내려놓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멤버들은 수시로 왔다 갔다, 네, 들어왔다 나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니까 이 커뮤니티의 목적이 다 뚜렷하고 너무 잘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변질되지만 않는다면 그 목적에 맞는 사람들이 올 거예요.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두 커뮤니티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만 들어도. 근데 뷰티는 또 새로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내가 그 부분에서 어떠한 역량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건강 쪽으로 하실 줄 알았죠. 건강. 네. 네, 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한국에 3차가 언제 있다고? 2월 달 제가 그 방에 없어가지고. 아, 제가 초대해 드릴게요. 네네네. 네, 네, 요번에 감사합니다. 3차는 사진 네. 촬영이에요. 특강이. 음, 사진 촬영.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수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브랜딩 이름도 너무 잘 지으신 거 있죠? 네. 비움 로고였나요? 네. 네,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마음의 준비가 되셨을까요? 저 비움 로고님 생각하면서 강의 준비했는데. 아, 네. 일단 저도 저의 기록 25년부터 사실 시작됐는데, 제 계정 자체가 비움을 기록하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 네, 과정에 제가 있다 보니까 저도 완성형이 아닌 거예요. 저 스스로도. 매번 새로운 걸 저도 깨닫고 느끼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제가 모아서 그들을 도우기에는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됐다고 25년에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25년 한 12월쯤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저도 기록을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요. 성장을 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뭘 해야 할지를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어, 이제 새해가 되고 저도 또 새롭게 이사를 하면서 더 정리력이 더 올라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제가 할 말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할 말이 더 많이 생기고 진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그래서 아, 굳이 내가 완성되지 않아도 이 과정 자체가 누군가에게 공유될 수 있다면 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래 하니까 전문가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매일 보여요. 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니까 이게 정리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이게 삶은 연결됐다는 게 내가 음, 어떤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계속하면 느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오늘 네. 그 말씀해 주신 거에서 기록 중심, 소통 중심, 소규모 성장 이런 부분이 제가 어떤 거에 더 잘 맞는 사람인지를 조금 봐야 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이유는 저의 제가 아는 지금까지의 저는, 음, 저도 좀 서사가 중요한 사람이라 그 사람의 서사가 알아야 뭔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더 진심이 나오고 음,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제가 끌고 갈 수도 없고 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첫 시작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보니까 누군가를 끌어주기가 지금은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강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한다면 저는 제가 겪었던 정리의 방식은 정리가 뭐 물건을 정렬하고 예쁘게 뭐 줄이고 이 과정이 아니라 사실 저를 아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음, 물건을 왜 버리지 못하는가? 이 음, 물건이 왜 자꾸 이 집에 많은가?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로 사람을 살리는 정리라고 해서 조금 깊게 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과정을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어서, 네, 어, 네, 그런 상태고, 하고 있는 중이더라도, 네, 하고 있는 중이더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전 충분히 제가 작년부터 컨설팅도 해드리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지수님을 봤는데, 시작하셔도 돼요, 사실. 제3자가 봤을 때는. 근데 지수님 스스로가 자꾸 난 아직 부족해, 더 준비가 필요해 하니까 이게 앞으로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음, 한번 나를 조금 믿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나 스스로를. 지금 조금 자신감이 생기신 것 같긴 해요. 작년에 비해. 근데 네, 맞아요. 작년에 어느 정도 저희 플랜까지 다 나왔었잖아요. 신청서까지. 아, 아,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저는 그러니까 저를 믿지 못하는 거라기보다는 저도 정리를 원래 잘하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잘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잘하게 되고 음, 있고, 그 기준들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그러면서 더 공간이 더 뚜렷해지고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공간에서 주는 그 힘보다는 살림 자존감도 엄청 올라가고요. 누군가의 음, 관계 정리도 잘 되고요. 이게 모든 면에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를 제가 먼저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뭔가 저의 성장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뭔가 만들기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진 대표님께서 이제 챌린지 말고 강의로 한번 먼저 준비를 해보지 않겠냐, 하셔가지고, 뭔가 챌린징보다는 그냥 저의 있는 그대로의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 거기서 제가 나중에 챌린지로 뭐 한다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라면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음,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단계예요. 아, 그럼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해주세요. 불러주시면 제가, 음, 전 불러드릴 건데. 아, 네. 하반기에 네, 해주시고 중요한 말씀 하나 해주셨어요. 네, 비우면서 정리하면서 삶에 이게 다 연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책을 많이 안 좋아했는데 책을 많이 읽었을 때 공통적인 게 있었어요. 1순위가 집 정리하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대표님. 예, 1순위. 예, 네. 예. 저도, 그래서 맞아요. 중요한 것 저, 같아요. 맞아, 맞아요. 네. 그래서 꼭 네, 한번 저희 네, 커뮤니티에서 비움에 대해서 강의 한번 해주시고, 강의를 네, 하고 나서 챌린지 가져가셔도 되는 게, 챌린지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 비움의 단계들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설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 비움의 단계가 있을 때, 그거를 어느 구역을 먼저 할 건지, 그 단계별로 이렇게 세팅을 하셔서 주 단위든 뭐 이렇게 플랜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걸 멤버들한테 공유하면서 이거에 맞게끔 우리 같이 오늘은 뭐, 예를 들면요. 부엌을 정리합시다. 부엌 중에 한 칸,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플랜을 짜서 같이 비움을 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네, 예, 올해는 꼭 이제 준비가 되셨거든요. 이제 더 이상 네, 미루시면 안 돼요. 올해는 꼭 강의든 챌린지를 가져가시면서, 어,
그러면서 더 성장할 거예요. 리더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제 하셔도 되세요. 제가 강사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반기에 부탁드려요. 네. 네. 나미님, 나미님, 안녕.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대표인데 뉴질랜드가 2월 달에 2번 모여있 났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스토리 좀 알려주세요. 저는 여기서 수아님 릴스 챌린지를 시작하면서 아하 모임이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릴스 챌린지를 하면서 릴스를 한 개, 두 개 올리면서 뭔가 기회가 더 생겼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릴스를 올렸을 때, 아, 이 사람이 뭔가 더 능력이 있구나. 자기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로 보여서 이렇게 연락들을 주시는구나. 이런 느낌도 들었고, 딱 그때 시기에 대표님이 뉴질랜드 대표 해보세요라는 말씀을 또 하셔가지고, 그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릴스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리더를 해야 또 이렇게 아하 맘스에 이렇게 뭔가 파급력이 더 있을 수도 있고 한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다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한번 하게 됐고 그래서 뉴질랜드 모임 처음에는 2명, 3명이라도 모이면은 한번 만나서 커피라도 마셔봐야지 하고 올렸는데 공지를 제가 열심히 올려서 그런지 마지막에 8명이 참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대표님한테 연락해서 저 너무 고민된다. 이 3, 4명과 8명은 너무 차이가 크다. 3, 4명이었을 땐 차 마시고 말할 수 있지만 8명은 이게 다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고 이건 좀 조용한 공간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야 이 모임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주제를 좀 정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만나서 우리 이전 보드를 제가 좀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방점 찾기 이런 프로그램을 해볼까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리더님이 첫날부터 그런 거 하시지 말고 다 자기소개하면 끝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했을 때는 자기소개했더니 40분 만에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저는 2시간을 잡고 만났는데 좀 뉴질랜드 맘의 특징들은 약간 제 생각인데 호주랑 뉴질랜드의 차이거든요. 되게 호주 쪽은 이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많고 좀 되게 도시적이고 활발하신 분들이 많은데 뉴질랜드는 약간 시골 분위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서 그런지 샤이하고 이렇게 나서는 거 안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날 릴스나 사진도 찍어 올려보세요 했는데 저는 예상했거든요. 이거 찍는 거 다들 안 좋아하실 거라는 걸. 그래서 안 그래도 모임 시작하자마자 저 이거 찍어서 릴스나 사진 찍어서 올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다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얼굴에 스티커 다 붙여서 올릴게요. 이렇게 하고 다 뒷모습만 찍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 뉴질랜드 특징은 그런데도 다들 너무 그 모임 안에서 외로웠다. 혼자 집에 음, 있었다. 그리고 집안에서 왜 눈물 나려고 그러지? 음, 집안에서 그렇게 집안일만 하다가 여기서 살다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그런 거 공감하면서 다들 해외 사람만들의 특징이겠지만 그 가족들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네. 그 남편하고만 한국말을 쓰지 한국 친구들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들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한국에서 오신 지 한 달 되신 분도 있었고 호주에서 영주권이 나이 제한 30 몇 세로 제한하면서 뉴질랜드에 넘어오신 분도 있었고 다들 우여곡절들도 있었고 그런 나눔을 하면서 좀 그 자기소개 이후에 그런 나눔들을 하면서 되게 가까워지고 끈끈해지고 이렇게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 없었는데 너무 좋다.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다들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좀 좋은 몸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임이 만들어져서 너무 고맙다고 다들 좋아해 주셨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은 규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친목도 좀 되고 서로서로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됐는데, 더 규모가 너무 많이 커지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음 2차 모임은 제가 그냥
10명에서 12명까지만 하고 마감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공지 올리고 있는데, 지금은 지금 규모에 대한 그런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모임 뭘로 할까요? 했을 때, 북클럽을 할까요? 했는데, 영어택이요, 한국어택이요? 또 다르더라고요. 영어가 편하신 분, 한국어가 편하신 분.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안 될 것 같고 해서, 뉴질랜드에 가장 또 좋은 게 뛸 때가 너무 많다. 자연이 너무 좋다. 그게 또 되게 좋은 점이니까. 안 그래도 집에서 나올 일이 없는 분들이니까 우리 그냥 다 같이 나가서 뛸까요? 그리고 다들 너무 좋아. 해가지고 그러면은 뛰자고. 그리고 한 분이 오클랜드 마라톤 완주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 그분한테 그러면 우리 뛰는 거 그분, 좀 알려달라고. 네, 그분이 또 런닝하는 리드 거. 하셔야 되겠네. 네, 그래서 다음 모임 이렇게 좀 해달라고 저는 뛰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 그러면 제가 뭐 준비해보겠습니다 하셔서 그분이 이렇게 좀 뛰는 방법, 자세 이런 것도 알려주시기로 했고 그 다음에 와, 알고 보니 다들 한 반 이상은 다 고학력이세요. 왜냐면은 영주권을 맞아요. 받기 위해 여기서 다 석사를 받으셔가지고 음, 고학력이신데 집안일 하시고 근데 애들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분씩 다 돌아가면서 강의도 할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지금 한 세 분 정도는 강의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리고 자주 모이기 원해서 첫째 주는 강의, 셋째 주는 이렇게 뛰면서 침묵 이렇게 가면 되지 이구나. 않을까 저는 생각 중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 중이에요. 와, 봐봐요. 이렇게 제가 또 크게 운영하는 모임하고 또 나미님이 또 뉴질랜드 운영하는 분위기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마라톤 얘기하셨는데 나중에는 마라톤도 참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 뭐 6개월 이렇게 하면 아마 마라톤 한 번은 참여하셔도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모임이. 그리고 강의도 하신다 그러니까 네, 거기 안에서 또 서로 이끌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이에요, 리더님. 너무 감사해요. 눈물 보이니까 나도 눈물 나잖아요. 음, 해외살이 참 좋아 보이잖아요.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저도 온라인 모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화면을 켜셔서 한번 인사 나누고 싶은데요. 눈에 노안이 와서 작은 글씨가 안 보이네요. 누구지? 2019년, 네. 마이크 한 번만 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에 살고 계세요? 저 서울에 살고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듣고 네. 감사해요. 저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이런 커뮤니티 운영을 궁금해가지고 운영을 해봤어요. 음, 해봤는데 저는 소규모로 했었고 오프라인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 그냥 그 독서 강의를 하는 그런 모임을 오,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50회 강의를 했거든요. 2년 동안. 그래서 그걸 다 이제 매주 강의를 짜고 그 주에 목요일마다 이제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했는데 맨 처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강의료를 많이 받지 않고 아주 적은 금액만 받고 이제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시간과 돈과 막 이런 것들이 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너무 이제 적은 인원만 오프라인이라서 적은 인원만 받다 보니까 뭐 수익성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 남편이 너무 자아실현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수익도 너무 적고 하니까 그냥 그거를 안 하고 집안일과 아이들 이제 케어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걸 지금 멈춘 상태긴 해요. 근데 음, 저는 8년 동안 책을 읽었거든요. 책 육아를 하면서 제 책도 이제 와, 같이.
그래서 이제 그런 노하우들과 이제 하브루타 뭐 독서 토론하는 그런 강의를 배우고,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과 수업도 해보고 그런 이제 재능 기부도 하고 하긴 했었는데, 이게 수익으로 바로 연결이 되지가 않으니까 계속 이어나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기서 약간 멈춘 상태고, 아까 말씀하셨던 블로그, 스레드, 인스타 여기서 이제 기록을 남기는 건 계속 하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약간 정체기에 있는 상태여가지고 여기서 이걸 어떻게 뚫고 다시 내가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 소영님 강의, 지난주에 해주셨던 그 온라인 강의 그걸 이제 들으면서 저는 사실 이탈리아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어를 가지고 이제 한국 분들에게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이탈리아 친구랑 이걸 이제 하면서 어쨌든 한국어 강사를 하면 온라인으로 그냥 내가 좀 더 나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지난주에 그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또 선생님이 또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내가 커뮤니티를 운영을 소규모로 해보긴 했지만 이게 수익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뭐 결국에는 멈추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과 나의 노력과 에너지를 다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는 아니, 어쨌든 경험이 쌓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결국 멈추게 되는 상황이 오면서, 이 선생님이 이제 이 강의를 다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선생님이 수익화하는 건 어떤 걸로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커뮤니티로 수익화를 대박 내는 사람들은 주로 챌린지나 이런 특강으로 해서 특강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참가비를 받는 형태예요. 근데 만약에 소그룹으로 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 참가비라는 기준도 사실은 내가 몸값이 올라가면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엄마들이니까 뭔가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금액에 대한 부분에 고민하면서 자꾸 금액을 낮추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커뮤니티가 본업이 돼서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지금 본업을 하실 수 있는 거를 하면서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는 걸로 가져가셔도 앞으로는 커뮤니티를 뭔가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더 기회가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져가시는 거는 지금 경험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면 전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단 10,000원이라도 조금 더 올리셔서 받으셨으면, 참가비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나름대로 강의를 하실 수 있다거나, 아까 이탈리아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탈리아인들의 정말 왕기초 한국어 강의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설명은 그 나라 언어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때그때. 외국인들 상대로 할 때는요. 그래서 이탈리아인들의 한국어 수업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보시는 것도 저는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거는 좋다고 봐요. 근데 소영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2,000불까지 찍기 위해서 6개월을 갈아 넣었대잖아요. 거의 뭐 준비하는 시간부터 해갖고 이게 강의 해보셨으면 아시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더 걸리는데 거기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이거를 밸런스를 맞추시면 좋겠고요. 책류가라고 하시니까 도서관도 요즘에 강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의 강사로 활동하실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알아보시면서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 강의를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도 비슷해요. 상황이. 음, 왜냐면 음, 이제 지역 거기서 이제 받아서 하는 거여서 도서관이 사실 돈이 많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도서관 강의도 해보긴 했고, 평생학습관에서도 강의를 해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노력에 비해서 아웃풋이 너무나도 좀 작으니까. 적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조금 더 연결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시간과 노력을 진짜 많이 쓴 거거든요. 몇 년 동안에 책을 많이 읽기도 했고, 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여러 기관에서 이제 공부도 했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든 나와야 하는데 나올 때가 챌린, 됐는데 하는 느낌이. 챌린지도 해보셨어요? 챌린지? 챌린지를 2번 정도 해봤어요. 근데 음, 그때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원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많이 모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소규모로 했었어요. 음, 그 같이 책 읽고 하부르타 뭐 질문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거를 다 해봤는데 그때도 사람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서 적은 규모로 했었고 만약에 제가 거기서 더 키워야겠다 생각했으면 그걸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거기를 좀 더 팠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좀 잘 안 되길래 도서관 강의로 바로 틀어가지고 해봤고 도서관 강의도 좀 그렇길래 평생학습관에 또 강의도 해본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도 좀 그랬고 어쨌든 그러면서 그냥 차라리 내 걸 해야겠다 해서 이제 제가 그냥 오프라인으로 그 관심 있는 사람만 딱 모아서 2년 동안 딱 끌고 갔던 거거든요. 꽤 근데 하셨는데, 2년이면은. 근데 네. 저는 지금 이 커뮤니티에서 큰 수익화를 기대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멤버십 제도를 만들긴 했죠. 근데 멤버를 위한 것도 되고, 저도 시간을 투자하는 대비로 해서 이제 멤버십을 저는 8만 원을 했는데, 이 돈 안에 저는 또 그게 있어요. 강사들한테 녹화본을 공유하기 때문에 강사분들한테도 드려야 될 돈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는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본업이 이제 조기요약 이쪽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걸로 수익화를 내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수익화를 낸다고 하면 정말 뭔가 SNS를 꽉 잡고 뭔가 하나를 빡 키워야 돼요. 그리고 빡 키운다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그 팔로워 중에 10%가 내 고객이라고 생각해야 된대요. 10%. 그러니까 얼마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뭐 인플루언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홍보를 하면서 내가 혼자 하는 게 이게 조금 버겁다 그러면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정말 멤버 아닌 동반자를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하신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내 에너지를 조금 되려 축적하든가 시간 대비 그리고 내가 계속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커뮤니티에 유료로 가져가시든가 아예 아까 소그룹 멤버십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소그룹 멤버십으로 가져가시든가 해서 금액을 다시 한번 책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커뮤니티는 운영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 경험을 놓기에는 너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운영하시고 계시니까 그 소그룹 멤버십의 비용을 조금 다시 한번 책정을 하셔서 그 경험 노하우를 버리기에는 저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료 강의더라도 재능 기부로 강의를 하시되 제가 강사님들한테 티칭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료 강의를 하라 그러면 무료 강의로 끝나면 안 돼요. 수익화가 안 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내 것만의 챌린지를 거기다가 홍보해야 돼요. 홍보를 넣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지만 제가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 연락 주세요. 아니면은 챌린지를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신청하세요. 근데 이게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강사님들께만 맡겨서 챌린지 인원 모아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한두 명밖에 신청 안 해.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커뮤니티 대표가 같이 홍보를 해주거나 도와줘야 되는 게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같은 것도 한번 하시면서 그 챌린지도 연결해서 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는 정말 큰 규모가 아니면 수익화가 난다고 하기에는 어려워요. 커뮤니티로는.
이 커뮤니티 운영은 사실 수익화를 바라고 한다기보다 서로 같이 성장하면서 배운다는 의미로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대박 나기에는 쉽지 않아요, 커뮤니티로. 네. 그리고 이게 들고 날고 하는 인원들이라 뭔가 꾸준하게 오래 1년 이상 같이 간다? 2년 운영하신 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꾸 돈 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 본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것도 같이 가져가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기는 해요. 커뮤니티도 되게 중요한 자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수익하라기보다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내 재능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 외에 내가 수익화할 수 있는 것들을 어, 활동을 하시는 게 더 마음이 편하실 맞아요. 거예요. 네. 저는 사실 그 마음으로 2년 동안 매주 진짜 막 3시까지 강의 자료 만들면서 계속 했던 거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 아이들의 질문의 수준이 달라지고 집안에서 아이들의 그 말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걸 어머님들이 계속 경험하시면서 원래는 2달짜리 강의였는데 계속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2년 동안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도 계속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못하게 돼서 이거 조금 더 번아웃 어렵겠다. 오신 거죠. 네. 그런 반대로 거여가지고 아이들 대상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엄마들 대상이 아니라? 왜냐면 아이들 대상으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놨는데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제가 아이들이 어리거든요. 근데 음, 그 아이들 강의를 하러 제가 만약에 뭔가 강사로 이제 그 시간에 수업을 하러 나가면 저희 애들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지방이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는 저랑 남편이 둘이서만 이제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을 보지 않으면 남의 손에 맡겨야 되는 상황인데 좀 사실 남의 손에 맡기기 싫어서 저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이제 전업주부가 된 건데 이게 또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어머님들 강의를 한 거였거든요. 음, 그런 현실적인 아이들이 몇 살이에요? 저는 이제 중1 되고요. 한 명은 중1 되고 이제 나머지 한 명은 4학년 돼요. 근데 음, 아직도 손이 저는 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러면은 조금 더 시간을 두시면서 막 월 수입 막 이렇게 기대를 하시지 말고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근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면 지치더라고요. 번아웃도 오고 안 돼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커뮤니티 운영하면서 활력이 생기실 텐데 너무 많은 시간을 또 소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걸로.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배분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가 아주 어리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제가 맞아요. 이 말씀은 해드리고 싶어요. 한국 엄마들이 아이들을 잘 못 믿더라고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충분히 되는데도 못 믿고 다 해줘야 될 것 같고, 애기 같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고등학생인데 아직도 아가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믿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중1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컸으니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규율을 주시고 이렇게 좀 분리를 하시고 그 둘째 나이 또래 아이들 대상으로 하시거나 집에서. 한국에선 또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소그룹으로 하신다 그러면 집에서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조금 지금 상황이 뭔가 해도 안 되잖아요. 이것저것 했는데 안 되시잖아요. 그럼 잠깐 쉬었다 가세요. 왜냐면은 뭘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음,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뭘 해도 안 될 때 자꾸 하려잖아요. 그러면 음, 확 우울증 와요. 무기력증이 오고. 그러면은 그 또 시간이 가요, 그냥. 그때는 내가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또 케어해야 되는데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나를 케어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이 너무 길어져요. 저도 1, 2년, 3, 4년, 네,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어, 그걸 이겨낸 만큼 또 그 부분이 필요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커뮤니티를 운영을 할 수는 있는데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 하셨는데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방향을 좀 틀어서 아까 그 한국어 강사도 지금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이탈리아인이 아니더라도 돼요. 그거는 왕기초일 경우에. 그리고 외국인 상대로 성인 기준으로도 한국어 강의는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고학력이시라서. 그러니까는 그 강의를 들으셨다면 전자책 한 번 더 받아서 읽어보시고 아니면은 실행을 한번 그쪽으로 하시면 시간 컨트롤을 조금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어, 금액은 조금 뭐 높게 잡지 않더라도 해보시는 것도 방법 같아요. 그쪽도. 경험은 해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신 거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 커뮤니티 말고 아하 에듀케이션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때 엄마들 대상으로든 독서 강의 한번 같이 해주시는데 챌린지나 뭔가 그 별도의 뭔가 모임을 하나 만드시고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따로 저한테 DM 네. 보내주시면 네, 제가 같이 한번 강의하실 수 있게 그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콜라보로 하시면서 그 다음 단계 뭔가 모임을 이끌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 정 안 된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가셔야 돼요.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하시기에는 한계가 있고 장소도 알아봐야 되고 더 시간과 에너지가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그런 네. 방법도. 네.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가져가는 게 앞으로 더 맞을 거고 그걸 경험하시고 나면 이제 코로나가 또 왔을 때는 그때 대박 나실 수도 있으니까요. 언제 빵 터질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는 이제 꾸준하게 하고 계시다 보면 기회는 분명 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올해 기회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적하는 만큼 기회는 온다. 저도 19년, 20년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6년 차잖아요. 인제 터지는데요. 인제 기회가 오는데요. 예,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조금 쉬었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이에요. 네, 따로 감사합니다. 연락 주세요. 네, 네. 네. 아이고, 다 나가셨네요. 우리 몇 명이에요? 4명? 8명 남았네요, 8명. 자, 그러면 저희, 사진 한 장 찍고, 네, 공유를 끄고, 네.